오리온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을 떨쳐내고 무중력의 고요로 진입하는 해방감. 달 뒷면 비행에서 지구와의 통신이 완전히 끊기는 약 30분간의 정적.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립이자 평온. 이때 승무원들은 창밖으로 지구조차 보이지 않는 진정한 심연을 마주함. 달의 가장자리를 돌아 나올 때 다시 나타나는 푸른 지구의 경이로움. 집에 대한 그리움과 안도감의 절정. 시속 4만 km로 대기권 진입. 2800도의 고열을 견디는 방열판. 이는 우주선이 지구의 품으로 파고드는 격렬한 과정. 2026년 4월 초순 태평양 바다 위로 3개의 낙하산과 함께 무사안착. 오늘 밤 당신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인류가 반세기 동안 발을 들이지 못했던 그 까마득한 거리에서. 달의 그늘을 지나 별빛보다 오래된 침묵을 뚫고서. 당신은 지금 돌아오는 중입니다. 2026년 3월의 마지막 날,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의 새벽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발사대 위에 선 로켓은 마치 오래된 약속을 지키러 가는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리드 와이즈먼, 빅터 글로버, 크리스티나 코크, 그리고 제레미 한센. 4명의 우주비행사들은 오리온 캡슐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 곁에 5번째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매트리스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등 아래, 어깨 뒤, 발 뒤꿈치 끝까지. 그 포근하고 단단한 지지감. 그것이 오리온 우주선의 좌석입니다. 당신을 38만 킬로미터의 여정 내내 안전하게 붙잡아줄 그 자리. 이제 함께 떠납니다. 발사는 굉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당신이 기억할 그 순간은 그것은 해방이었습니다. 수백만 킬로그램의 연료가 점화되는 그 찰나, 중력이라는 오래된 무게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에서 떼어졌습니다. 지구가 아래로 물러나고 하늘이 검어지고 별들이 하나둘 눈앞에 고정된 채로 나타났습니다. 중력의 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당신이 오늘 밤 잠속으로 빠져드는 느낌과 꼭 닮아 있습니다.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이 막 들려는 그 경계에서 몸이 공중으로 살짝 뜨는 듯한 감각을, 근육의 긴장이 하나씩 풀리고 중력이 약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그 순간을. 우주비행사들은 그 느낌이 수십 분에 걸쳐 서서히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구 대기를 벗어나면서 좌석의 압박이 사라지고 팔이 저절로 떠오르고 머리카락이 위를 향해 일어서던 그 감각. 지금 당신의 팔도 조금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어깨에 힘을 놓으세요. 목의 긴장을 내려놓으세요. 오리온 캡슐의 좌석이 당신을 완전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떠 있으면 됩니다. 우주 공간처럼 고요하게.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빛의 속도로도 1.3초가 걸리는 거리. 오리온은 그 광막한 공간을 조용히, 정확하게 가로질렀습니다. 우주에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빛이 있거나 없거나. 그뿐입니다. 그 속에서 승무원들은 자신들만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정해진 수면 시간의 침낭 속으로 몸을 밀어넣고 우주선의 낮고 일정한 기계음을 자장가 삼아 무중력의 허공에 몸을 맡겼습니다. 지금 당신의 귀에도 아주 낮게 그 소리가 들립니다. 우웅. 에어컨의 바람소리일 수도 있고 창밖 도시의 먼 소음일 수도 있고 당신 자신의 고른 숨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오늘 밤만큼은 하나로 합쳐집니다. 오리온 캡슐 내부를 감돌던 그 낮고 균일한 울림으로 눈꺼풀이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승무원들은 창문을 통해 지구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점점 작아지는 푸른 빛의 점을. 처음에는 손바닥만 했던 지구가 여행이 깊어질수록 엄지손톱만 해지고 작은 동전만 해지고 결국에는 별빛과 구별하기 어려운 하나의 빛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고. 오히려 처음 느껴보는 고요가 찾아왔다고. 일상의 소음들, 알림과 메시지들,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들이 완전히 차단된 그 공간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다고. 지금 당신도 숨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달이 가까워질수록 우주선 안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농담이 사라졌습니다. 4명의 우주비행사들은 각자의 창문 앞에 서서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만에 인류가 이 거리에서 달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달의 표면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쏟아진 소행성들의 흔적이 크레이터마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들이 달빛 아래에서는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거칠고 황량하지만 오래되고 단단하며 조용합니다. 상처를 품은 채로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달이 오늘 밤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2026년 4월의 어느 날 지구의 모든 안테나가 침묵했습니다. 오리온 캡슐이 달 뒤편으로 넘어가는 순간 지구와의 모든 신호가 끊겼습니다. 전파도, 음성도, 영상도. 아무것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약 30분간 승무원 4명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지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주에서 지구가 보이지 않는 곳, 지구가 존재한다는 증거조차 없는 곳, 달의 뒷면? 그곳에서 인간이 느낀 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우리가 기억할 그 감각은? 그것은 완전한 해제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연결이 끊어진 순간을. 카카오톡도, 이메일도, 뉴스도. 누군가 나를 찾는 소리도, 내가 해야 할 일의 목록도. 아무것도 닿지 않는 그 30분을. 달의 뒷면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응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수면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찾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달의 뒷면처럼 모든 신호가 닿지 않는 곳,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달의 두꺼운 몸체에 막혀 당신에게 오지 못하는 그 공간. 지금 당신의 눈꺼풀이 그 달이 됩니다. 감긴 눈꺼풀 너머로는 어떤 불빛도 어떤 소리도 어떤 걱정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확인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달의 뒷면에 있습니다. 달의 지평선 너머로 그것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파란 빛의 가느다란 조각이었습니다. 달의 어두운 가장자리를 따라 번지는 새벽빛처럼. 그리고 오리온이 달을 돌아 나오는 동안 그 빛은 점점 커졌습니다. 둥그러졌습니다. 선명해졌습니다. 지구였습니다. 리드 와이즈먼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무중력 상태에서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고 눈가에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고. 우주선 안에 4사람 중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고. 그것은 그리움의 완성이었습니다. 집이 보이는 순간. 긴 여행 끝에 저 멀리 익숙한 불빛이 보이는 순간. 그 뭉클함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오래 머물렀던 낯선 도시를 떠나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또는 긴 출장을 마치고 공항에서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이 보이기 시작할 때의 그 따뜻한 안도감. 달의 뒷면을 돌아 나온 4명의 우주비행사들은 그 감각을 우주의 크기로 느꼈습니다. 38만 킬로미터 저편의 파란 구슬 하나가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커피 한 잔의 아침이 있고 빗소리가 있고 흙냄새가 있고 매트리스의 포근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이 자리가 그들이 그리워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이 따뜻한 매트리스가, 이 평범한 베개가, 이 밤 공기가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 달에서 지구를 본 사람들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밤 당신도 조금은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 지구로 돌아오는 길에 시간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달에서 멀어질수록 지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동전만 하던 지구가 귤만해지고 사과만해지고 농구공만해졌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볼 때마다 거기 있었습니다. 푸르고 하얗고 살아있는 지구가. 승무원들의 대화는 달라졌습니다. 우주에서의 대화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면 귀환의 사흘 동안은 달랐습니다. 지구에서 기다리는 가족들 이야기, 처음으로 먹고 싶은 음식 이야기, 빗속을 걷고 싶다는 이야기. 크리스티나 코크는 신선한 공기를 맡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레미 한센은 캐나다 단풍나무 숲을 그리워했습니다. 빅터 글로버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움은 귀환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만의 우주 비행이 있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 해내야 할 일, 버텨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지금 당신은 여기 누워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2026년 4월 초순. 오리온 캡슐은 시속 약 4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우주선의 방열판이 2800도의 열을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2800도. 철이 녹는 온도보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자식을 맞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8만 킬로미터를 돌아온 이들을 지구는 대기권이라는 두 팔로 껴안았습니다. 격렬하고 뜨겁고 압도적인 포옹. 마찰이 일으키는 불꽃이 우주선 전체를 감쌌습니다. 창밖이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통신이 잠시 끊기는 블랙아웃 구간. 또 한 번의 침묵. 그러나 이 침묵은 달 뒷면의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이 침묵은 사랑받는 사람이 포옹을 받는 순간의 침묵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 그저 느끼는 것으로 충분한 순간. 지금 당신의 이불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느껴보세요. 이불의 무게를. 체온을 머금은 그 따뜻함을. 그것은 2800도의 격렬한 포옹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온도로 당신을 안아주는 오늘 밤의 지구입니다. 당신은 지금 대기권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안전한 그 순간을. 열기가 사라졌습니다. 방열판이 임무를 마치자 우주선 상단에서 드로그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개의 거대한 주 낙하산이 하늘에 피어났습니다. 오렌지빛과 흰빛의 그 거대한 꽃이 하늘에 피어나는 순간.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초속 수십 미터이던 하강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낙하산이 공기를 품을 때마다. 우주선이 흔들릴 때마다. 중력이 조금씩 다정하게 이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태평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짙고 깊은 파란 바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그 물 위에 작은 파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캡슐은 마치 오래 날았던 새가 물가에 내려앉듯 그 위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퐁 착수였습니다. 10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38만 킬로미터를 다녀온 오리온 캡슐이 태평양 위에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파도가 우주선을 흔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지구의 리듬으로. 캡슐 안에서 4명의 우주비행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해치가 열리는 순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태평양의 소금기 섞인 바람. 바다 냄새. 습도. 중력. 크리스티나 코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다고 합니다. 10일 만에 느끼는 지구의 공기. 10일 만에 느끼는 바람. 10일 만에 다시 무게를 가지게 된 몸이 처음에는 낯설었다고. 그런데 그 낯설음 속에서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다고. 집에 왔다는 것? 당신도 지금 집에 왔습니다.
10일의 여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의 여정이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온 것, 그것이 당신의 귀환입니다. 그것이 오늘 밤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착수입니다. 오리온 캡슐이 태평양에 내려앉듯 당신의 몸이 지금 매트리스 위에 내려앉습니다. 낙하산이 천천히 속도를 줄이듯 생각의 속도가 지금 조용히 늦어집니다. 바다가 캡슐을 품듯 오늘 밤이 당신을 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세요. 태평양의 그 파도가 지금 당신의 귓가에도 들립니다. 멀고도 가까운,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밀려왔다가 물러나는 그 리듬에 맞춰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리드 와이즈먼은 착수 직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달을 돌고 와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완벽한 잠자리인지를. 지구가 완벽한 잠자리입니다. 38만 킬로미터 너머에서도 10일간의 고독과 침묵 끝에서도 가장 간절하게 그리워했던 것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이 자리, 이 따뜻함, 이 중력, 이 행성. 아르테미스 2호의 승무원들이 오늘 밤 꿈을 꿉니다. 그들이 본 달의 뒷면을 꿈꿉니다. 지구도지의 눈물을 꿈꿉니다. 낙하산이 하늘에 피어나던 순간을 꿈꿉니다. 태평양의 파도 소리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5번째 승무원이었던 당신도 함께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